안녕하세요. 비디오 디퓨전 모델의 발표를 맡은 림랩의 석사생 윤은미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그동안 이제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나 오디오 분야에서 좋은 퀄리티의 샘플을 제공함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전히 비디오 같은 데이터에 대해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논문의 목적은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시간에 대해서 일관적인 비디오를 형성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컨디셔널 제너레이션 모델 메소드로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도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하시니까 디퓨전 모델인데 그냥 간략하게 이 부분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퓨전 모델의 아이디어는 이제 간단한 분포에서 복잡한 분포로 가는 프로세스는 찾기 어렵지만 반대의 방향은 찾기 쉬우니까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에서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가는 포워드 프로세스를 찾은 후 리버스 프로세스를 찾아서 샘플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디퓨전 모델은 수학적으로 스토카스틱 프로세스로 정의가 되고 이니셜 디스트리뷰션이자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은 이제 P로 이제 노테이션 할 거고요. 그 노이즈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Q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디퓨전 모델은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으로 결정이 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디퓨전 모델의 그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은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알파 t를 보시면 됐는데 이 알파 t는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을 결정하는 팩터이고 시그마 t는 그 가우시안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결정하는 팩터입니다. 그랬을 때 가우시안은 이제 그 원래 이니셜 데이터에다가 알파 t를 곱한 게 이게 평균값으로 들어가고 이 시그마 t 제곱 베리언스로 들어가는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으로 정의가 되게 됩니다. 또한 이 알파 t와 시그마 t가 이게 좀 제약 조건은 뭐냐면 Z1, 그러니까 가장 마지막에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가우시안을 따르도록 이제 설정을 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디노이징 모델에 대해 소개를 드릴 건데 디노이징 모델은 노이즈가 들어간 데이터인 ZT가 주어졌을 때 ZT의 이니셜 샘플인 X를 인퍼런스를 하는 모델을 의미합니다.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은 ZT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노이즈가 얼마나 투입이 되었는지 인퍼런스를 하는 모델이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은 누구를 하게 되냐면 각 시간마다 ZT로부터 추론한 이니셜 샘플과 원래 샘플 간의 차이값에 대한 민스퀘어로 주어지게 됩니다.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학습이 디노이징 모델에 대한 학습으로 대체 가능한 이유는 이제 첫 번째로 특정 웨이트에 대해서 맥시멈 라이클리후드와 미니멈 스코어 매칭이 동치가 된다는 티어럼 덕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디노이징 모델과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 그리고 스코어 모델이 서로 동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동치를 이룬다는 의미는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안다면은 다른 두 개를 알아낼 수 있다는 걸 의미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프랙티컬한 측면에서는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로 트레이닝을 주로 하곤 합니다. 이유는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을 선택을 했을 때 오브젝티브 펑션이 더 간단한 형태로 정의가 되어 트레이닝을 위한 계산이 좀 편리해진다는 측면 때문에 그 프랙티컬한 측면에서 주로 노이즈 프레딕션 모델이 트레이닝 하는 데 사용이 되고요. 일반적으로 리버스 프로세스의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은 클로즈드 폼으로 정리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니셜 데이터 X가 컨디션으로 걸리게 되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지금 요게 없으면은 이게 클로즈 폼이 아닌데 이게 생기게 됨으로써 이 리버스 프로세스에 대한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 형태로 정리가 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랬을 때 이제 리버스 디퓨전 모델은 만약에 이 ZT가 있으면은 이게 ZT로부터 그것을 형성하는 이니셜 데이터 인퍼런스하는 얘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그 이그젝트한 형태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랬을 때 안세스트럴 샘플러를 통해서 리버스 프로세스를 따르는 샘플을 다음의 형태로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임퓨테이션으로 대표적으로는 컬러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맨 왼쪽의 사진이 원본이고 두 번째 사진은 원본 사진을 흑백화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진은 흑백 사진으로부터 컬러를 디퓨전 모델을 통해 복원을 한 결과인데요. 여기 좀 살짝 파랗게 복원이 됐고 여기는 좀 노란식으로 살짝 좀 어느 정도 비슷한 몇 개 샘플이 나타낸 거죠. 살짝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디퓨전 모델을 복원을 하는 과정에서 노이즈가 임의로 첨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래 사진은 이게 원본 사진이고요. 이 원본 사진의 이제 두 번째는 까맣게 칠한 다음에 노후로 표현이 된 영역만 지금 사진이 보여지고 있죠. 그러면은 이 디퓨전 모델을 통해서 나머지 까만 영역을 인퍼런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갖고 나머지 이렇게 채우게 되는데 살짝 좀 여기서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종류는 클래스 라벨이나 텍스트 캡션과 같은 싱글 밸류가 주어졌을 때 컨디셔널 제너레이션을 의미를 합니다. 만약 클래스가 이게 버드로 주어졌을 때 새와 관련된 사진들이 이렇게 형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이제 컨디셔널 디퓨전 모델의 목적은 C가 컨디셔너로 걸렸을 때 샘플 X를 추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는 이제 언컨디셔널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디노이징 모델에 추가적으로 C가 베리어블로 들어간 디노이징 모델이 되겠고요. 여기서 샘플 퀄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클래시피어 프리 가이던스라는 것을 소개하게 됩니다. 이 텀은 이제 레귤러 컨디셔널 노이즈 프레딕션이고 이건 언컨디셔널 노이즈 프레딕션인데요. 이 W가 가이던스 스트렝스로 만약에 얘가 0보다 크게 되면은 C가 이제 컨디션이 된 효과를 좀 더 강조를 하는 방향으로 샘플을 추출을 하게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 사용이 되는 일반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건데요. 일반적인 아키텍처는 이제 윤회 구조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2015년에 나온 방법으로 실제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는 이 구조를 정확히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착안한 구조로는 이제 스페셜 다운 샘플링 패스가 있고 그거와 스페셜 업샘플링 패스를 이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거 업샘플링 패스에서는 다운 샘플링 패스와 이게 스킵 커넥션으로 이제 이어져 있고요. 빌딩 블럭은 2D 레지듀얼 블럭이랑 스페셜 어텐션 블럭으로 구성이 됩니다. 비디오 데이터는 이미지와 다르게 하나의 축이 더 들어간 데이터입니다. 첫 번째 엑시스를 프레임에 대한 엑시스로 정의를 하게 되면은 비디오 디퓨전 모델은 이미지 디퓨전 모델을 살짝 변형을 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3D 윤회 구조를 사용합니다. 1, 3, 3이요. 그래서 그냥 원래 이게 3와 3가 있으면은 그걸 그냥 프레임 하나를 더 집어넣은 거로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스페셜 어텐션 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프레임 엑시스를 배치 엑시스로 이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템포럴 어텐션 블럭에 따르면은 이제 스페셜 엑시스를 배치 엑시스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한 그림인데요. 만약 이게 총 프레임이 3개로 구성이 된 이제 데이터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이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서 이걸 배치로 보게 돼서 하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하면은 여기 지금 스페셜 인덱스가 x, y로 구성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어텐션 블럭을 취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임 포지셔널 인코딩이 이제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건 템포럴 어텐션 블럭에 들어가기 전에 오퍼레이션이 되고 이걸 굳이 집어넣은 이유는 프레임 간의 오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어텐션 블럭이 스페이스랑 타임에 대해서 팩토라이제이션 된 형태로 이제 적용을 하게 됐는데 이러한 형태로 적용을 하면 좋은 장점이 뭐냐면
computational efficiency를 얻을 수가 있고 temporary attention 블럭에서 만약 attention 오퍼레이션 없으면은 사실 프레임 간의 오더에 대한 이제 차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미지로 여러 개를 그냥 조인트하게 한 거랑 똑같기 때문에 인디펜던트 이미지로도 학습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챕터 4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비디오는 많은 프레임으로 구성이 되고 1초당 24개의 프레임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해당 모델에서는 효율적인 트레이닝을 위해서 트레이닝에 사용하는 비디오 데이터의 프레임 개수를 16으로 고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16개의 프레임으로 더 긴 프레임의 비디오를 형성하는 방법은 먼저 XA를 추출하고 그 다음에 XA가 컨디션으로 걸렸을 때 XB를 생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대상을 XA랑 XB를 컨캐트네이션 하면 16개의 프레임에서 32개의 프레임으로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처럼 더 긴 비디오 샘플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상 컨디셔널 모델로부터 샘플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비디오 디퓨전 모델 전에 컨디셔널 샘플링으로 사용되었던 리플레이스 메소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오메가 X를 X에 대한 논 디멘션으로 정의를 하고 이 사진상을 보면은 이 O 영역에 보이는 영역을 말을 합니다. 오메가 바 XS는 이제 unconditional dimension으로 검게 칠해진 영역이고요. 만일 F가 엘리먼트 와이스하고 D가 다이어고널하게 된다면은 XT에 대해서 여기 ZT인데요. unknown dimension인 ZT는 다시 X바와 G바에 대한 SD를 만족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관측된 이미지의 known dimension이 Y였을 때 컨디셔널 샘플링을 위해서 추가로 알아야 하는 텀은 Y가 컨디셔널을 걸렸을 때 확률 분포의 스코어 펑션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가 사용하는 시어럼에 따르면 찾아야 하는 스코어 펑션은 사실 언컨디셔널 스코어 펑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Y가 컨디션에 걸렸을 때 P에 대한 스코어 펑션인데 이거는 언컨디셔널 스코어 펑션에다가 지금 그냥 어떤 값을 집어넣은 거죠. 이 어떤 값이 뭐냐면은 다만 차이점이 지금 여기만 달라진 겁니다. 이거는 지금 Y가 있으면은 그 Y가 걸렸을 때 제너레이션이 된 그거의 그 known dimension의 그 데이터 값이 T에 대한 데이터 값인 거죠. 그거를 집어넣으면은 unconditional score 펑션을 통해서 손쉽게 컨디션이 된 샘플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사진은 원본 사진이고 중간 사진은 unknown dimension을 추가를 한 사진입니다. 그럼 검은색 부분은 노이즈가 낀 데이터이죠. 이게 실제로 코드상에 어떻게 돌아가냐면 여기 네모가 있으면은 여기 노이즈가 끼고 이건 그대로 원본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노이즈가 낀 경우는 이제 S 그 시간 S인 그때 ZS를 이제 추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S까지 리버스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여기는 S까지 포워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 부분만은 이제 Y가 걸렸을 때 그때 샘플링이 된 예를 얻고 이 상태로 스코어 네트워크에 집어넣어서 그 샘플링을 하면 됩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의 문제는 실험적으로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잘 작동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XB 자체는 괜찮은 퀄리티로 형성이 되었더라도 XA와 잘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원래 원했던 샘플링은 XA와 ZT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XB를 뽑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플레이스먼트 샘플링은 스코어 펑션을 어프렉시메이션 한 언컨디셔널 스코어 펑션을 사용했는데요. 실제로 ZT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XB를 샘플링한 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원한 건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컨디셔널 인디펜던트 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당히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다는 걸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를 통해서 생성된 비디오인데요. 사진을 보시면은 어느 순간 이제 코헤런트하게 프레임들이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지금 사람 그 머리도
머리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장면도 많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실제로 원하는 XP는 ZT와 그 X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XP를 얻는 것이고요. 이 분포의 평균값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다음의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텀이 리플레이스먼트에서 놓친 텀이고요. 증명은 이제 이렇게 다음과 같은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이 퍼펙트한 상황이 이제 ZT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XP에 대한 평균값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 가정은 ZT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XA의 분포를 가우시안으로 따른다고 가정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이 되게 간단하게 그냥 스퀘어 로스 값으로 이게 나온 거죠. 이제 새로운 컨디셔널 샘플링으로서 그라디언트 매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본 수식을 기반으로 어저스트 모델인 X 틸다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의 디노이징 모델인 X 햇이랑 스퀘어 텀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만일 XA가 컨디셔널 데이터로 주어졌을 때 X 틸다 B로 변경을 해서 ancestor 샘플러에 적용을 하면은 쉽게 컨디셔널 샘플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메소드는 로우 레솔루션 비디오에 대해서도 하이 레솔루션 비디오를 형성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 XA가 지금 64 by 64인데 이거를 2배의 레솔루션을 갖는 이미지를 얻고 싶어요. 그러면 되게 간단하게 그 민스퀘어 에러 로스에다가 다운샘플된 버전인 모델 프레딕션을 집어넣어서 마찬가지로 트레이닝 이거를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챕터 4에서는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컨디셔널 비디오 모델링에 대해서 여러 벤치마크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벤치마크고 이게 원래 여기서 소개하는 이제 모델인데요. 이제 FID가 상당한 수치로 줄어든 게 보이죠? 여기는 거의 4자릿수 이상인데 이건 3자릿수만큼 줄었고요. IS도 거의 웬만한 모델의 2배 가까이 증가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옆에는 이제 그 텍스트 컨디션이 된 비디오 샘플인데요. 그 여기서 보시면은 실제로 상당히 괜찮게 비디오가 형성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다음은 이제 앞에서 제가 언급을 한 게 그 스페이스 타임에 대해서 팩토라이제이션 어텐션 블럭의 장점 중 하나가 비디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손쉽게 사실상 이미지 제너레이티브 모델로 다운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디오 데이터 V가 있고 비디오 데이터에 대한 일부 이미지를 N개를 임의로 추출을 하면은 이미지들을 V에 컨캐트네이션 하면 또 다른 비디오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이 비디오를 템포럴 어텐션을 마스킹한 모델에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X-햇은 비디오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디노이징 모델이고 두 번째 텀은 템포럴 어텐션을 마스킹을 해서 얻은 이미지 제너레이션에 관련된 디노이징 모델입니다. 두 모델은 동시에 학습을 시키면은 실제로 전반적으로 이제 모델의 성능이 향상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0개만 추가를 했을 경우랑 4개를 추가한 경우랑 8개를 추가한 경우 보면은 이거 줄었죠? 많이 줄고 이거는 증가를 하고 다만 이게 그 FID 같은 경우는 증가를 이렇게 하고 IS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뭔가 좀 주춤하게 올라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한 건데요. 이 메소드는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서 샘플링 성능의 향상을 보였습니다. 이 실험은 비디오 디퓨전 모델도 과연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통해 샘플링 성능의 향상을 얻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었는데요. 실제로 IS에 대해서 전반적인 향상을 보였고요. 여기 보시면요. 그 다음에 FID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향상을 보이다가 정체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오른쪽이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를 통해 샘플링이 된 이미지이고요. 이제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이던스를 적용하지 않는 사진과 가이던스를 적용한 사진을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 가이던스를 적용한 사진이 훨씬 더 어떤 클리어한 형태의 이미지를 얻어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 긴 비디오를 형성했을 때의 성능을 알아본 실험입니다.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에 비해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통해 더 긴 비디오를 얻었을 때 더 좋은 그 성능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수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왼쪽의 비디오는 이거는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를 통해서 형성된 비디오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진으로 바로 알아보시다시피 시간에 대해서 뭔가 일관적이지 않는 비디오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있는데 건물이 아예 바뀌었죠. 근데 반대로 이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통해서 얻은 사진을 보시면은 상당히 일관적으로 이미지가 이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을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논문에서는 비디오를 위한 디퓨전 모델을 만들고 싶었고요. 이 비디오 모델은 뭔가 더 새로운 디퓨전 모델을 사용한 게 아니라 기존의 이미지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약간의 수정을 가한 아키텍처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언컨디셔널 모델이나 아니면 텍스트 컨디셔널 모델에 대해서 좋은 성능을 보였고, 조인트 이미지 비디오 트레이닝에 대해서 이미지를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은 성능을 얻는다는 걸 확인했고, 마찬가지로 클래시파이어 프리 가이던스에 대해서 사용하면 더 좋은 비디오를 얻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통해서 더 긴 좋은 비디오를 얻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고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유재준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건데요. 어떻게 비디오 프레임 간의 디펜던스를 넣어서 학습과 생성이 되게 한 것인지, 놓친 것인지,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 등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짧게 이제 아이디어를 말씀해 주신 거를 이제 제안하셨는데요. 우선은 비디오 프레임 간의 디펜던시를 넣어서 디펜던시는 어떻게 넣었냐면은 아키텍처에서 지금 템포럴리 타임에 대한 어텐션 블럭을 집어넣었어요. 이런 어텐션 블럭을 통해서 각 시간마다 이제 가까운 얘들끼리 좀 더 유사하게끔 이미지가 형성이 되도록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에 대해서 다시 좀 가볼게요.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는 이제 일종의 임퓨테이션인 경우에 대해서 소개를 한 건데, 만약 y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스코어 펑션은 그냥 언컨디셔널 스코어 펑션으로만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집어넣으면 사실 언컨디션이랑 아무런 차이가 없겠죠. 근데 여기서 다만 달라지는 지점이 y가 지금 관측이 된 사진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 지금 노이즈 이 부분만 포월드 프로세스를 해서 그러면은 얘가 오메가 x였는데 오메가 x t 값이 사실 되는 거죠. 이 값이 known 디멘션에 대해서 집어넣은 그러한 스코어 펑션만으로 컨디셔널 이제 샘플링이 가능하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비디오 디퓨전 모델에서 리플레이스먼트 메소드를 바꾼 증명 컨디셔널 디스트리뷰션 유도하는 증명 있었잖아요. 그 이거요?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증명 부분요? 이거요? 네. 그게 아마 논문에는 안 나온 증명이잖아요. 그죠? 네네. 이거는 논문에는 사실 얘만 이게 떡 하고 있었는데요. 이거 증명이 어디서 이제 어펜디스를 찾아볼 수가 있냐면은 이거를 한 저자분이 사실 DDPM 저자분이랑 똑같아요. 네, 거기에 이제 나온 어펜디스를 기준으로 한 건데 이게 평균값을 취한다는 거니까 이거를 지금 한 거죠. 근데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폴드 프로세스에 대한 트랜지션 디스트리뷰션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얘랑 이거를 바꿔줘요. 베이시안 룰을 통해서 얘를 바꿔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텀이 나왔는데 지금 얘는 알고 있지만 요게 지금 다른 얘예요.
여기가 전부 1이면은 원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다른 얘가 들어간 거잖아요. 왜 다른 얘를 전부 R로 이제 묶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이 값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가 있냐면 X가 컨디션이 걸렸을 때 ZT인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에다가 R만큼의 펄터베이션을 가한 디스트리뷰션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걸로 정리를 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알고 있는 얘에다가 그 R만큼 곱해지는 펄터베이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펄터베이션이 된 디스트리뷰션은 사실은 이제 이 DDPM의 어펜딕스에 나와 있는 메소드를 통해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한 증명은 지금 얘가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된 건데 이걸 1차 미분까지 그 어프로시메이션하고 그 텀을 여기다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집어넣으면은 손쉽게 이런 텀을 얻어낼 수 있어요. 요거는 그냥 얘를 이제 데려온 거고 이 텀은 이 R을 그라디언트를 취해진 거죠. 왜냐면은 ZT에 대해서 지금 얘를 1차 미분까지 어프로시메이션 한 다음에 집어넣었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정리가 되면은 근데 지금 사실 얘는 X, B를 관점으로 한 거겠지만 이런 관점에서 어차피 ZT인데 뭐 이걸 다시 X에 대해서 그 정리를 해서 그러면은 따라서 이 분포는 사실 요만큼을 평균값으로 본 거죠. 그러면은 얘를 이제 평균값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하면은 X, B 그 디멘션에 대해서만 지금 평균값이 나오게 되죠. 근데 요거는 지금 이 값인 거고요. 나머지는 추가된 예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그라디언트 메소드를 위한 수식이 증명이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답변이 되었을까요? 네, 좋습니다. 네.